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민주언론연합과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바람직한 여론 형성을 위하여 중요한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 직접 만나 그들의 비전과 정책을 들어볼 기회를 마련했으며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부의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김유성 후보자와 솔직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후보자님의 경력으로 지난 33년간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셨고 지난 8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한평군수로 출마를 하셨습니다. 그럼 후보자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제가 출마한 우리 지역구는 담양 한평영광 장성입니다. 이 지역이 가장 낙후된 지역이라는 것이죠. 전남에서도 낙후되어 있지만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낙후된 지역을 소득 재창출해야겠다. 좀 잘 살아봐야겠다. 가난은 당대인 나로 끝나고 후손들은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그런 차원으로 제가 담양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담양은 지금 메타세카이를 관광 상품화 시켜서 담양에서 상당히 경제 창출 효과를 이루는데요. 실질적으로 담양은 비닐하우스입니다. 비닐하우스 농가에서 멜론, 딸기 농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전남이 한 거의 50%를 차지할 겁니다. 그래서 그 농가에 경제적인 지원을 국가적으로 해주고 그들이 충분히 경제적인 창출 효과를 만들어서 뭐 시중에 판매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소득 창출이 돼야 되고 한평 같은 경우는 해안 특구고 또 이렇습니다. 강주에서 30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거리죠. 해안 특구만 잘 살려서 이곳을 관광 상품 벡터를 만들게 되면 경제 창출 효과가 대단하다는 겁니다. 한평이 나비 브랜드로 어느 정도 그 이미지 세시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알려진 건 사실이죠. 그러나 경제적인 창출 효과는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한평은 해안 특구를 조성하겠다. 그리고 영광은 그런 대로 이렇게 한빛 원자력이 있어서 그런 대로 경제 창출 효과가 있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영광은 더 부자가 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에서도 굉장히 그 부분에서 시골 그 이중 국가제를 실시해서 시골에서도 겨울에 노는 땅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농가 소득 창출을 위해서는 시골에 노는 땅이 없이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농사를 다 시골에 겨울에 노는 땅이 없어서 근데 지금은 들판에 노는 땅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영광에 대해서도 충분히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경제적인 창출 효과를 만들겠다. 장성은 테크노 말 그대로 장성은 첨단 기술이 필요한 곳이다. 그래서 농업 테크노도 필요하고 기술대학을 설치해야겠다. 그 부분에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 후보님께서 담양, 장성, 한평, 영광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공약을 말씀하셔서 우리 특히 이 한평 지역이 후보님 지금 축산업이 산업이 굉장히 발달된 지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분별한 축산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또 후보님께서도 대안이 있는지. 네, 그렇습니다. 이 축산 정책을 하심에 있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혹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지금 그 관광객들이 우리 고장을 찾게 되면 가장 밤에 숙박을 하는데 분뇨 냄새라든가 축산 농가 이런 냄새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 그런 여론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서 저는 우선 그 축산 사료에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사료가 지금 제 생각에는 마늘 껍질 사료와 마늘 껍질이 엄청나게 많은 한평 모안이라든가 영광 쪽으로는 마늘이 생산량이 대단해서 이 마늘 껍질을 충분히 수거를 해서 사료에 넣어가지고 그것을 충분히 마늘소, 마늘 뭐 돼지 이렇게 만든다든가 그래서 냄새를 한 80%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극 국가에서 지원을 좀 해보라. 아우,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역 이슈에 대한 질문입니다.
담양, 장성, 한평, 영광 지역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후보님께서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지금 이 지역은 가난이라는 겁니다. 가난은 당대에 끝내야 되는데 가난이 특정 당에서 계속 장기 집권하다 보니까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죠. 네.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세종시 같은 경우는 옛날 조천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특정 후보가 나오게 되면 일단 밀어줍니다. 그 사람이 못 오면 바로 그 다음 선거 때는 그 사람은 떨어집니다. 또 다른 사람이 경쟁력이 시속 게임을 하듯이 계속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온 주민들은 굉장히 잘 삽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세종시로 이사 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평도, 영광도, 장성도, 담양도 이사를 오고 싶은 동네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특정 당을 밀어갖고 게임을 할 때 이렇게 경쟁력이 없으면 안 된다. 경쟁력이 있어서 아니 모든 후보는 그 다음에 당선이 안 돼야 되는 것이고 작은 후보가 당선이 돼서 올라가서 뭔 일을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인재든지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관계없이 무조건 너는 안 된다. 제가 고향에 와서 좀 서글픈 적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저를 좀 밀어주시면 제가 집권당 아닙니까? 집권당이니까 국간적인 당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 확보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예. 우리 후보님께서는 당보다는 정책을 보고 찍어달라 이런 말씀으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면 유권자들 선호도가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안타깝고 놀란 적이 많습니다. 저보다 그럽니다. 유권자분들이나 이렇게 어르신들이 김유성 후보가 용감하다. 한 30년 동안 이런 것이 전혀 없었는데 김유성 후보가 나왔다. 제가 그렇습니다. 뭔가를 해보겠다. 또 이번에 나와서 저한테 표를 어느 정도 밀어주신다면 제가 중앙에 당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어디 가서도 좀 큰 소리 치면서 예산을 좀 많이 달라. 우리 고장이 이렇게 낙후됐으니까 얼마든지 부자 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비전이 있으니까 나를 좀 다 도와달라. 표를 조금만 밀어주십시오. 유권자 여러분. 표를 조금만 밀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분명히 담양, 영광, 양성, 한평 부자 만들겠습니다. 예. 믿어주십시오. 집권당으로서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열정을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비전과 목표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향후 기아가 지역구에서 이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변화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예. 저는 이번에 출마하면서 느낍니다. 후보들이 어떤 후보가 나오든지 간에 인재가 있다라면 시속 게임을 하게끔 하고 서로 경쟁력을 붙여라. 아니 잘하는 후보는 얼마든지 밀어주는 것이죠. 제가 국회의원 당선된다라면 제가 2년 내 중간평가를 받겠습니다. 2년 동안 못 오면 저를 내려주십시오. 제가 내려오겠습니다. 그러나 2년 잘하면 계속 밀어주십시오. 모든 후보는 지금 후보들 중에서 그렇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당선만 되면 고향을 거의 찾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당선된다면 제 어머니가 한평 손벌에 살아계신데 99세입니다. 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겠습니다. 충분히 여론을 수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그 정책이 중앙으로 전달이 돼서 중앙에서 적극 지원한다라든가 이런 현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투표에서 당선만 되면 떠나서 오도가 안 오면 주민들은 누구한테 하소연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당선된다면 주민들을 맨투맨 하겠다. 그리고 주민의 애로사항을 다 듣겠다. 그 정책을 중앙에 반영하겠다. 그리고 경제 창출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확실을 합니다. 예, 후보님 만약에 당선되신다면 지역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역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소신이 있는 government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질문을 이게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제 22대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신다면 임기 동안은 하고 싶은 개인적인 목표와 또 끝으로 유권자들에게 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당선된다면 이 지역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역에서 당선되신 분들이 그 동네 축산화 하신다든가 그러니까 표몰이만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의원은 지역 여론을 그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듣고
그 정책에 반영하고 또 그 정책에 의해서 부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 지역은, 4개 지역은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라는 겁니다. 제가 가난을 항상 어르신한테 그럽니다. 가난은 당대에 끝내자. 지금 4개 군이 그런 대로 먹고 사는 것은 60대, 70대, 80대, 90대 노인분들이나 어르신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 정도 먹고 사는 겁니다. 더 잘 살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정치하신 분들이나 국회의원 하신 분들이 조금만 더 노력하고 조금만 더 주민들을 안았으면 충분히 더 잘 살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 지역 주민들을 담고 제가 여기서 뼈를 묻힐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살고 이 지역 여론을 충분히 섭렵해서 그걸 정책에 반영해서 충분한 부자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후보님께서 마지막으로 답변을 하셨는데요. 지역이 그동안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어머니, 아버님 세대에서 그만큼 희생과 그렇죠. 자기를 헌신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말씀하셨고, 앞으로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저기서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제가 그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질문들은 후보님의 정치적 입장과 비전을 유권자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언론연합 사무총장 김광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